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적의 학습부의 저자 서주홍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 처음으로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은 먼저 1회, 2회, 3회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게 기적의 학습 전체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요, 모든 공부의 가장 기본인 학교 성적을, 즉 내신 성적을 어떻게 하면 폭발적으로 바로 한 10배 정도 수직 상승할 수 있나,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곳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학원이고요, 하나는 과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경험해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학원이나 과외를 해보니까 성적 수직 상승에 일단 어느 정도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의 성적 이상으로 뛰어나가기 잘 나오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먼저 학원과 과외는 왜 성적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느냐, 우선 그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적의 학습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학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원은 일방적으로 강의를 위주로 하는 곳입니다. 학습 중에서 학을 위주로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배운 것을 익혀서 자기 성적으로 만드는 것은 자기 책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원의 구조, 학원의 시스템에 대한 것을 좀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원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교육 사업이죠. 근데 이 학원에서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전교권 학생들이 많이 올수록 그 학원은 훌륭한 학원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중간층이나 좀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공부를 지도를 할 때 제일 탑 클래스의 반은 어차피 그 학생들은 전교 1, 2등을 하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들을 만약에 1년 내내 내신을 지도한다면 그 학생들이 배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나가겠죠. 그러면 제일 상층부인 학생이 다 나가버린다면 따라왔던 친구들도 다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학원이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최상위에 있는 그런 클래스, 그런 경우에는 항상 심화, 선행 이런 수업을, 아주 난이도가 높은 수업을 하고요. 단지 시험 바로 직전에 뭐 보름이나 이 정도 그렇게 만약에 내신 대비를 해줘도 그 학생은 불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거기서 활용했던 프로그램을 두 번째 클래스, 세 번째 클래스 이렇게 레벨이 내려올수록 그것을 조금 더 길게 하든지 좀 더 쉽게 강의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수업을 만족시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대치동에서 공부를 한 중간 정도 하는 학생이 예를 들면 특목 학원이라든지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그런 학원에를 갔을 때 똑같이 강의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제를 내줄 때는 답이 없는 숙제를 내줘요. 그러면 최고 클래스인 학생은 예를 들면 1시간 만에 그 모든 걸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한 5등급이 된다, 그런 정도의 학생들은 5시간 해도 그게 다 정답이 나오기가 어려울걸요. 그러니까 일단 그 학생들보다 선행 심화하는 수업에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내신 대비를 그 과정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내신을 하게 되면 그때는 충분하게 내신 대비를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선행 심화 학습도 잘하는 학생을 추월하기 어렵고 내신도 추월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시험이 끝날 때마다 학원을 바꿉니다. 또 어디가 평판이 좋으냐 이거를 따져서 그 학원에 역시 가지만 자기 공부 학습 능력이나 또는 자기의 그 두뇌는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학원만 바꿔가지고는 결국 성적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그때마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과외의 문제점을 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과외의 경우에는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보통 2시간 2번 정도죠. 그러면 역시 선생님의 일방적인 강의가 되기가 쉽습니다. 다음에 개별 맞춤식이라는 것이 좋은 면이 있으면서 또
또 안 좋은 면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과외 선생님을 맞이해서 학부모님한테 과외 선생님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학생이 지도해보니까 상당히 이해력이 좋습니다. 아마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도 역시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이해가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시험을 쳐보면 또 성적이 안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개별 맞춤식 지도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 학생에 딱 맞추어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해가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학생은 자기한테 맞추어서 설명해 주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지, 그게 성적과는 바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왜 성적과 직결이 안 될까요? 역시 그 이후에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매일 가는 학원은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과외는 일방적으로 강의를 빨리 하고 그다음에 모르는 거 질문 받고 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실력 있는 선생님을 모셔도 역시 또 시험을 쳐보면 시행착오가 되고 실망밖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학원이나 과외의 모든 문제점은 뭐냐면요. 학습 중에서 가르치는 쪽에 집중하고 공부하는 기술, 그다음에 스스로 익혀서 자기 거로 만들어가지고 성적으로 뱉어내는 그런 습이라는 데서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원과 과외의 단점을 극복한 기적의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다 막히면 어떻게 하나요? 학원을 가죠. 아니면 과외를 하죠. 선생님한테 배우면 모든 문제가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원이나 과외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책만 가지고도 거의 성적이 폭발적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의 학습인데요. 왜냐하면 책 속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 속에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에는 해설지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바로 글로 쓴 강의입니다. 우리가 학원이나 선생님한테 만약에 개인 지도를 받을 때는 선생님이 직접 말로서 설명을 하지만 그게 되게 늦습니다. 속도가 느려요. 근데 책 속에 있는 해설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우치는 게 엄청나게 빠르다고요. 그래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이해가 쉽고 그다음에 학습이 조화를 이룬다는 이야기는 해설지를 보면서 우선 재밌게 배우게 되고 문제집을 여러 개 보다 보면 스스로 익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주변에 질문 선생님이 한 분 계시다면 질문을 하게 된다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습까지도 익히는 과정까지도 함께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적 수직 상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원과 과외에 비교해서 기적의 학습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학원과 과외는 모든 문제를 다 설명 듣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설명이 너무 말로 하는 강의다 보니까 너무 늦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기적의 학습법은 모든 문제마다 다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념이 좀 부족할 때는 인강을 이용해서 개념 부분만 들으면 되겠죠. 그 이외에 모든 문제풀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해설지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학도 완벽하게 되고 습도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의 학습법을 만약에 활용하려면 큰 조건이 하나 따릅니다. 만약에 책을 보다가 해설지를 보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질문할 선생님이 필요해요. 근데 그 질문하기가 일반 학원이나 일반 과외에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학습법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있어서 질문을 잘 받아주면 더욱더 성적이 수직 상승할 수 있겠죠. 그때 만약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아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할 때 어떤 선생님이 필요할까요? 가장 좋은 선생님은 지금 현재 명문대학을 다니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질문할 때 자기가 해설지를 보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빨간 줄을 꺼놓고 그 선생님 오시면 그 해설지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한테 이거를 강의해 주세요. 아니면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공부의 능률이 오르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요. 그래서 그 점을 우선 생각을 하셔서 선생님께 질문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합니다. 명문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신 거의 대부분 아주 탑 클래스였고 아니면 수능도 거의 탑 클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다 공부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지 보다가 막혀서 질문하면 전혀 막히지 않고 다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항에 있을 때는 포항공대 선생님들을 초빙했고요. 서울에 있을 때는 저는 서울대 선생님으로 질문 선생님으로 포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항상 와서 학생들의 질문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성적 있게 폭발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선생님들이 뭐 인강이나 아니면 수능 뭐 1타 강사처럼 아주 강의력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강의력이 뛰어난 선생님들 찾아다니면 성적이 오르나요? 그러니까 자기 개별 맞춤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가장 친절하게 질문받을 선생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기술의 학습을 연구원을 운영할 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주 2회 2시간 정도밖에 이제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습법 연구원을 운영할 때는 주 3회 뭐 4회까지도 한 번에 오면 3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서로 같은 분위기에서 지도를 했거든요. 그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런 걸 좀 아시고 스스로 공부를 좀 더 아무래도 열심히 좀 더 해야 되겠죠. 그런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단번에 석차를 한 10배 이상으로 올리고 싶으시면 한 번은 내신 석차 올리는데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이 있을 때는 기회가 좋겠죠. 아니면 방학이 아닐 때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한 번은 뭐 선행, 심화 이런 것을 좀 버리고 내신 석차를 폭발적으로 올리는데 올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의 영상에서 마라톤 시합에서 이기려면 남들보다 한 3시간 정도 빨리 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면 이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방학 때, 예를 들면 겨울 방학 때 그 다음 학기 4월 말이나 5월 초에 있는 시험을 대비해서 문제집 3권씩을 사놓고 그 방학 때 이미 미리 다 한 2-3번씩 끝내버리고요. 다음에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이미 본 문제집을 여러 번 보게 된다면 그러면 남들보다 마라톤 시합에서 3시간 이상 일찍 출발했다는 것과 같은 경우예요. 그러면 시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자신감이 팽배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방학 이전부터 전략을 잘 세워서 공부한다면 심지어 문제집 한 4권 정도씩을 한 20번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100등 이내만 들면 전교 1등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평범한 학생도 의치 한의대에 간다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내신 성적을 폭발적으로 올리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안녕.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